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북한 문제 대응에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교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고 나면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제34차 국가전략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평화체제 구축 개념에서 특히 적극적 평화 개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개념인 소극적 평화와 남북연합 이상의 통합체를 의미하는 항구적 평화의 중간 단계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교류 협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현재와 같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강대국 정치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이었던 한동대 김준영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악화했다면서 낙관적인 접근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이권 챙기기를 노골화하는 상황이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괴롭히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이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북미 대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북한의 몇 마디의 평창올림픽은 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정리에 참여했던 김은규 아주대 교수는 지난 5개월 사이에 한중 관계 개선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태도가 외형적으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 요인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까지 규정해버리는. 지난 5월 이후 한반도 외교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에 외교 전략 개념을 재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로 평가됩니다. 다만 달라진 외교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과 동시에 초기 외교 전략 수립 단계에서 예측이 맞지 않았던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도 빠뜨릴 수 없는 절차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